That necklace. Where did you get it? It's you. I finally found you. 한 남자가 평생 품에 안고 살아온 낡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함께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걸이만큼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원 복도에서 그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한 의사의 목에 걸려 있는 똑같은 모양의 그 목걸이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가 알게 된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헤맨 30년의 시간. 그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더 깊고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진짜 가족을 만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청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한지우는 걸레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새벽 4시 대학병원 수술실 복도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은 흉부외과 과장 강민서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지우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29살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대학도 가지 못한 그는 이 병원에서 야간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병원을 청소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다시 걸레질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벤치 위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목걸이였습니다. 은빛 체인에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헝겊 조각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을 때 안에서 똑같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은빛은 바랬고 펜던트는 흠집투성이었지만 모양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날개의 곡선, 몸통의 작은 홈, 심지어 체인의 고리 개수까지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지우가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걸 꼭 쥐고 있더라. 내 엄마가 준 거겠지. 30년 동안 지우는 이 목걸이를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똑같은 목걸이 2개가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서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 그게 목걸이가 떨어져 있어서. 지우는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민서의 시선이 지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내 거예요. 주세요. 민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있던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손에 있는 낡은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우는 재빨리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책상 위에 목걸이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낡고 하나는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왜 똑같은 거지?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강민서라는 사람을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것. 혹시, 정말 혹시, 그녀가 자신을 버린 사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전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 놓였던 갓난아기, 그 아기의 손에 쥐어져 있던 작은 목걸이, 그리고 이제 똑같은 목걸이를 한 여자.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꼭 알아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시간은 자정부터였지만 그는 10시에 왔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 앉아 민서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서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로 복도를 오갔고 차트를 들고 병실을 돌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항상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에게조차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지우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마시는 커피, 그녀가 걷는 속도, 모든 것이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어머니일까? 지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 민서가 의사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복도 구석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여자가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획이사 강수진이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또 밤샘 수술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응급 환자였어. 어쩔 수 없었지. 언니는 너무 일만 해. 좀 쉬어.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야말로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민서가 물었습니다. 이사회 자료 정리하다가. 참 언니. 다음 주 인사 발표 나는데 나 승진된대. 그래. 축하해. 민서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언니는 관심도 없구나. 뭐 예상했지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아.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너 목걸이 어디서 났어?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목걸이? 무슨 목걸이? 내가 예전에 끼고 다니던 나비 모양 목걸이 말이야. 민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 그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나. 왜? 아니야. 그냥.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진의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서와 수진은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두 사람 모두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되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1층 로비부터 차례로 걸레질을 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기획이사 표정이 왜 저래? 승진했다잖아.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뭔가 꾸미는 것 같던데.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강 과장님 견제하려는 거 아니야?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다들 알잖아. 자매인데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래? 대화가 끊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간호사 2명이 나왔습니다. 그중 1명이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6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 든 간호사가 멈춰 섰습니다. 네. 강민서 과장님과 강수진 이사님이 자매신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자매예요. 근데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둘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딱히 나쁘진 않은데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서먹서먹한 느낌?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연주 선생님이 제일 오래 계셨잖아요. 옛날 이야기 아시지 않아요? 이연주라는 이름표를 단 나이 든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일은 말해서 뭐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연주는 지우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한지우라고 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요? 네. 그냥 강 과장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서요. 이연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강수진 이사님이 미혼모였어요. 아주 어렸죠.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지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때 강민서 과장님이 모든 걸 덮어줬어요. 아기는 어디론가 보내졌고 강수진 이사님은 유학을 갔죠.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고요. 이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죠. 강 과장님이 다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간호사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선생님 가요.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돼요. 이연주는 지우를 한 번 더 보고는 돌아섰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미혼모, 강민서가 처리한 아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버린 사람은 강민서가 아니라 강수진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강민서는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일 뿐인가요? 지우는 주머니 속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뭐지? 그날 밤 지우는 새벽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 그날로 가득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병원에서 민서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일과 그녀의 습관, 그녀가 마주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강민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친절했지만 거리가 있었고 동료들과는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동생 수진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지우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민서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순간을. 그 기회는 금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민서가 혼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커피를 들고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청소하는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청소 시간 아닌데 왜 여기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우는 멈춰섰습니다. 민서와 2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요?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나비 모양의 목걸이. 그것을 민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혹시 아시나요? 민서는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처음 봐요. 왜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계신 목걸이와 똑같습니다. 우연일까요? 민서의 손이 자신의 목으로 갔습니다.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래서요? 같은 디자인일 수도 있죠. 저는 이 목걸이를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함께 있던 물건입니다.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30년 전 이 병원에서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어디론가 보내졌다고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하신 분이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죠? 헛소리가 아닙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기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어디론가 보낸 거 아닙니까? 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목걸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지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똑같은 목걸이를 한 사람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동생이 미혼모였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일을 처리했다는 것도 압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내 동생이 미혼모였어요. 그래서요? 민서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 아기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목걸이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족이 되는 건가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같은 목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제품. 당신은 그냥 우연히 비슷한 걸 가진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말하려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아요.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디선가 단서 하나 잡으면 무작정 찾아와서 가족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돈이 목적인 거죠?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돈이요? 제가 언제 돈 얘기를 했습니까? 안 해도 뻔해요. 의사 집안이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민서가 비웃었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병원 경비에 신고할 거예요. 민서는 돌아섰습니다.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착각한 걸까?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고, 그녀의 반응이 너무 강했다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지우입니다. 예전에 여기 있었던.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지우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구나. 원장 선생님.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원장이 물었습니다. 제 기록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날의 기록이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라. 30분 후 원장은 낡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다. 내가 온 날의 기록이야. 지우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노란 종이에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7일. 신생아 남아 발견. 문 앞에 놓여 있었음. 나비 모양 목걸이와 함께. 특이사항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두고 간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없어. 아무도 보지 못했어. 새벽에 누군가 너를 두고 갔을 뿐이지.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목걸이 사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잖니. 사진은 없어. 지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서며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강민서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우는 이현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벽 2시 간호사 휴게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현주가 휴게실에서 나왔을 때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현주는 지우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하신 얘기요. 30년 전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현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선 곤란해요.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이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 일이 궁금한 거죠?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버려진 아기가요. 지우가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현주는 목걸이를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함께 있던 겁니다.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서 과장님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걸 말해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강수진 씨가 아기를 낳았어요. 미혼모였죠. 당시 20살도 안 된 대학생이었어요. 이현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서 과장님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병원 기록도 지우고 아기도 어디론가 보냈죠. 어디로 보냈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이현주가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봤어요. 강민서 과장님이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가는 걸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혼자였나요? 아니요. 한 남자가 차를 가져왔어요. 그 남자에게 아기를 건네고 차가 떠났죠. 이연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시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이연주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철호 병원장이었어요.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병원장이요? 네. 그때는 평범한 의사였죠. 하지만 강수진 씨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연주가 말했습니다. 아마 그 아기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지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철호가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간 것입니다. 더 아시는 건 없으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이연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서 과장님은 그 일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동생 때문에 자기 인생을 희생한 거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연주는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병원장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날 지우는 병원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오후 5시 박철호가 병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병원장님, 박철호가 멈춰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청소하는 한지우입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병원장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죠? 박철호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서입니다. 지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수진 이사님이 낳은 아기에 대해서요. 박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리 와요. 박철호는 지우를 빈 상담실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박철호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증거라도 있어요? 지우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박철호는 목걸이를 보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아기를 데려갔어요. 박철호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고아원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 두고 왔어요. 박철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수진 씨가 원한 거였어요.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왜 목걸이를 같이 넣었습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박철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강민서 씨가 넣은 거예요. 아기가 나중에 찾을 수 있게 하려고. 지우의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민서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찾을 수 있게 해준 건가요? 그럼 강민서 과장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박철호가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죠. 무슨 뜻입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강민서는 자기 동생을 지키려고 당신을 버렸어요. 동생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당신이 생각하세요.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철호가 다가왔습니다. 충고 하나 할게요.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세요. 더 파고들면 다칠 거예요. 왜요? 제가 진실을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지우가 반문했습니다. 강수진 이사는 이제 이 병원의 실권자예요. 곧 부원장이 될 사람이고요. 박철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과거가 드러나면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래도 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우가 고집했습니다. 박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세네요.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박철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청소를 하다가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이사님, 지우가 불렀습니다. 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청소하는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수진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청소부가 나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지우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사님이 낳은 아기에 대해서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기입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해? 이 목걸이가 증거입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목걸이를 보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저는 그냥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20살의 아기를 낳고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안 그러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수진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요. 자신이 태어난 게 죄란 말입니까?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병원 관리과에 호출되었습니다. 한지우 씨, 들어오세요. 관리과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관리과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관리과장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한지우 씨,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관리과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획이사님께서 신고하셨는데 당신이 병원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지우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그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괴롭혔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지우가 항변했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사적인 질문으로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합니다. 관리과장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요. 협박이요? 저는 단지 지우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압니다. 돈이죠? 얼마면 됩니까?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과거를 들춰내서 뭘 얻으려는 겁니까? 관리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지우 씨, 병원은 직원 간 사생활 침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번 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사생활을 침해한 게 아닙니다. 지우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진실을 찾으려는 것뿐입니다. 진실이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진실을 운운합니까?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말하면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관리과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한지우 씨, 이번 주까지 사표를 내세요.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거부하시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리과 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민서와 마주쳤습니다. 민서는 지우를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우는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나요? 제가 해고된다는 걸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우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까? 지우가 외쳤습니다. 민서는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묵하시면 저는 뭘 믿어야 합니까? 민서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편의점 일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치 급여를 받고 지우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한지우 씨, 박철호였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철호가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박철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니 차에 타시죠. 싫습니다. 지우가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하시죠. 박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일에서 손을 떼세요. 왜 모두들 그러십니까? 지우가 반문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진실은 때로 독이 됩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계속 파고들면 다치는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누가 다친다는 겁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강민서 과장이요. 박철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동생을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했어요. 이제 와서 그 비밀이 드러나면 그 사람 인생도 끝장납니다.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박철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서는 의사로서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도 안 했고 친구도 없고 오직 일만 했죠. 그게 제 잘못입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에요. 박철호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가족입니까? 인정입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박철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지우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봉투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복수입니까? 저는 그냥 알고 싶을 뿐입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모두가 침묵하는지. 박철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이 세네요. 좋아요. 경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제 책임은 아닙니다. 박철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지우는 홀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지우 씨죠? 낮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현주입니다. 간호사 선생님?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이현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곤란해요. 내일 새벽 병원 뒤편 공원에서 만나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운 실마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지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기다리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 쥔 목걸이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우는 병원 뒤편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공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이현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자 이현주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네. 혼자 왔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이현주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지우는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안에는 30년 전 병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7일 산모 강수진 남아 출산.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 출산 직후 아기 인계 거부. 강민서 보호자가 아기 인수. 오전 7시 병원 퇴원.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수진 씨가 아기를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이현주가 설명했습니다. 아기를 보지도 않고 안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강민서 과장님이 아기를 데려간 거예요. 지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현주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간호일지예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던 거예요. 지우는 일지를 읽었습니다. 새벽 3시 산모 진통 시작.
오전 6시 출산 완료. 오전 6시 30분 강민서 의사 아기에게 목걸이 착용. 오전 7시 퇴원.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했다고요? 네. 강민서 과장님이 직접 아기 목에 목걸이를 걸었어요. 이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작은 나비 모양 목걸이였죠. 지우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말입니까? 이연주는 목걸이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왜 목걸이를 걸어준 겁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민서 과장님 표정이 이연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 보였어요. 마치 자기 아이를 보내는 것처럼.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민서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건가요?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연주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박철호 의사의 진료 기록이에요. 지우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강수진의 이름과 함께 출산 전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세요. 이연주가 가리켰습니다. 산모, 출산 후 해외 유학 예정, 아기 양육 불가, 입양 절차 진행 요청.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자신을 버릴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양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연주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민서 과장님이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다고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들었어요. 두 분이 큰 소리로 다투는 걸요. 이연주가 회상했습니다. 강민서 과장님이 말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 핏줄이야. 어떻게든 지켜야 해. 그러자 강수진 씨가 소리쳤죠. 언니가 키울 거야? 언니 인생 포기하고.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지우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결국 박철호 의사가 중재했어요. 이연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좋은 고아원에 보내자. 나중에 찾을 수 있게 표시를 남기고. 그게 바로 목걸이였어요. 지우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을 지키려 했고 수지는 자신을 버리려 했습니다. 결국 박철호의 제안으로 지우는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강민서 과장님도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연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당신을 찾기 위해서일 거예요. 찾기 위해서요? 지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혹시 당신이 목걸이를 보고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연주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 언젠가 당신이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서는 30년 동안 자신을 기다린 것입니까? 그런데 왜 선생님은 저한테 차갑게 대하신 겁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이연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만약 틀렸다면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와 이연주는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철호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하고 있네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연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따라왔죠. 뭐? 박철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주 씨, 당신 병원 기밀을 유출했어요. 이건 중대한 위법 행위예요. 이연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부탁한 겁니다.
이연주 선생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예요. 포기하라고요?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는데요. 진실? 수진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서류가 진짜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지우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박철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30년 전 서류를 믿겠어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설령 당신이 내 아들이라 해도 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예요. 지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연주 씨, 박철호가 이연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연주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세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연주는 고개를 숙이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이제 지우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과 박철호가 그를 에워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돈 뭉치를 꺼내 지우 앞에 던졌습니다. 1억 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라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할 겁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허망한 웃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수진과 박철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강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언니,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대해서요.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네요. 민서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제가 30년 동안 찾던 아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민서는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아이를 아프게 할 건데? 박철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과장님, 신중하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알아요.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상관없어요. 민서는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조카예요. 내 동생이 낳았지만 버린, 그래서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아이예요. 지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카라고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를 낳은 사람은 강수진 이사님이란 말입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수진이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러지 마. 다 끝난 일이야. 민서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야. 우리가 끝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박철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과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무너져야 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거짓말이 무너져야 진실이 드러나니까.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서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 조카가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우가 겨우 말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야? 박철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우만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아기를 낳은 사람은 나였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아니라 나였어요. 지우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지우가 말했습니다. 거짓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자기 이름으로 출산 기록을 만들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민서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당시 의대생이었어요. 레지던트 시험을 앞두고 있었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박철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절망했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꿈도 모든 것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나섰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는 천재였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의사였어요. 그런 언니가 미혼모가 된다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대신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은 걸로 했어요. 수진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20살이었고 대학을 쉬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망가져도 언니보다는 나았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난 30년 동안 수진이는 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민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학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했어요. 미혼모라는 낙인 때문에. 수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았어. 괜찮지 않았어. 민서가 외쳤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인생을 희생했어. 그리고 나는 비겁하게 침묵했어. 박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였어. 민서는 박철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병원장이 됐잖아요. 박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를 버린 겁니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었어요. 같은 말 아닙니까?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을 매일 생각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아픈지 모든 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왜 찾지 않았습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디로 보냈는지조차 정확히 몰랐어요. 박철호 씨가 처리했거든요. 박철호가 변명했습니다. 최선이었어. 당시에는 최선이라고요? 지우가 박철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아들을 버리는 게 최선이었습니까?
박철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지우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목에는 나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낸 날 아침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지우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걸이는 내가 준 거예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나를 찾을 수 있게 같은 목걸이를 나도 차고 다녔어요. 30년 동안. 지우는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민서도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가 희미한 아침 햇살에 똑같이 빛났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민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당신이 나를 원망할까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이제 이름을 불러도 되겠니? 지우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이모야.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으로 내 엄마 노릇을 했지만 진짜 너를 사랑한 적은 없었어. 미안해.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님은 제 어머니를 지켜주셨잖아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어디 가세요? 민서가 불렀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박철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당신 말이 맞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도망친 남자일 뿐이에요. 박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원을 떠났습니다. 이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서와 수진 그리고 지우. 민서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지우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아픔, 30년의 그리움, 30년의 외로움.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데에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얼마든지. 수진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세 사람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거짓말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니라 행정보조직원이었습니다. 민서가 추천했고 수진이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박철호는 병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잦은 사퇴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지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100번도 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씁쓸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민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네. 지우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일은 어때? 민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닦아서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거 고쳐야겠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체인이 끊어질 것 같아요. 내 것도 똑같아. 민서가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30년이나 됐으니까 같이 고치러 갈까요?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다음 주 수요일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서의 집이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이모는 요리를 잘하시네요.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옛날엔 더 잘했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해. 민서가 밥을 떠서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어. 네. 지우가 밥을 받았습니다. 식사 중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의료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간호사나 의료기사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의대는 힘들 것 같아요. 나이는 상관없어. 민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뭘 하든 응원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했니?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요. 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민서는 숟가락을 놓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우는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래. 세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들 눈이 빨갰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간호학과 편입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공부방을 마련해줬고 수진이 학원비를 댔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벌어서 갚을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수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았어야 할 거야. 30년 동안.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가 너한테 빚진 거야. 지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세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우야, 이분들은? 원장이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이모예요. 지우가 소개했습니다. 원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가족을 찾았구나. 민서가 원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지우는 오랜만에 고아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처럼. 저기요. 지우가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후원이나 봉사 같은 걸로요. 원장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민서와 수진도 함께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며 민서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네. 저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지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넌 정말 착해.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성을 바꾸고 싶니?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지우도 좋은데요.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호적에는 올려야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지우에서 강지우가 되는 건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강민서의 아들 강지우. 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강지우. 지우가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이름이네요. 새로운 시작이야. 민서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손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새로 수리한 목걸이는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지우. 괜찮은 이름이네. 그의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이모가 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가족.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민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30년 전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의 아들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그녀에게는 살려야 할 생명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이 함께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에피소드 주제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